오랫동안 불황에 늪에 빠져있던 국내 반도체 산업 드디어 봄이 온 걸까요? 신호는 주식시장에서부터 왔습니다. 정확히 보름 전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뛰기 시작했는데 2년 내내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불과 보름 만에 8만 5,300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다가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경제 이슈 반도체를 중심으로 짚어봅니다. 명지대 박정호 특임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반도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예.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 반도체는 우리가 전자기기에서 연산을 시킬 때, 뭔가 업무 처리를 시킬 때 그걸 우리를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네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AI 때문입니다. 요즘 뭐 챗 GPT 등등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많이들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정 앵커님이 네. 저한테 오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등등에 대해서 자료 조사 좀 해와라. 네. 그럼 하루 만에 제가 읽고 준비할 수 있는 페이지가 아마 몇백 페이지 읽으면 저도 성의 표시한 걸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제가 숙제 받은 걸 대신 시키면 한 5분 만에 몇백만 페이지를 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하려면 반도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챗 GPT니 네. 뭐 딥페이크로 뭐 네. 얼굴도 어떻게 만들고 이게 다 결국 AI인 거고 거기에 그렇죠.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2년 동안 그 6만 전자 박스권에서 맴돌던 삼성전자 주가가 갑자기 보름 전부터 막 점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수요가 다시 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선반영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주가가 먼저 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선반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요.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막 했거든요. 자, 잠시만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네, 오늘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 날인데 맞아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뭐 잘 나올 거라는 거는 이미 확정적이었지만 증권가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망치의 어떤 합의된 것에 10% 이상이 나오면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건 진짜 엄청 초대박일 때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과연 그게 되겠냐 안 되겠느냐. 저 결과를 모르고 들어왔는데 박 교수님이 들어오기 10초 전에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네요. 시장 전망치에 좀 전에 10%가 어닝 서프라이즈 기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20%로 상회했고요. 전망치 자체도 엄청 높았는데 그렇죠. 그걸 20% 넘겼다고요? 맞습니다. 그거 얼마 나왔어요?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예. 올 1분기에 영업이익이 증가한 비율이 931% 증가했고요. 그래서 6조 6천억 원을 찍었네요. 6조 6천억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컨센서스가 5조 몇백억 억대였어요. 5조만 돼도 대박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도 엄청 대박이라고 했는데 예. 6조가 넘어가 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네. 와, 이게 지금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좀 설명을 드리다가 네. 이제 영업이익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뭐 내년일지 내후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전에는 컴퓨터를 켜고 포털 사이트에서 궁금한 걸 묻고 그걸 바탕으로 업무 처리를 네. 했다면 이제 내 옆자리에 마치 인공지능이 하나씩 다 앉아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업무를 할 때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초입에 들어왔어요.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 네. SK 하이닉스는 이미 뭐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만들어 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네.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서 네. 이미 엄청 뛰었잖아요. 근데 네. 삼성전자는 그거 못 만들었다 해 가지고선 그동안 계속 이제 기운을 못 쓰고 있었던 건데 네. 삼성전자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젠슨 황이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예. 조만간 테스트를 끝내고 이제 상용화된 C판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설명했고요. 젠슨 황이라면 이제 엔비디아 예. 대표가 네. 삼성 너희들도 이제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그거
우리가 가져다 쓸 만큼 하네라고 네. 인정을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요. 예. 원래 제조업은 예.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들에 대한 호환성이 중요해요. 예.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그동안 본인들이 필요한 반도체 수요의 거의 전량을 TSMC에 발주했지 않습니까? 대만에. 예. 그게 TSMC에 그렇게 많은 양을 발주하는 것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교섭력에 있어서 오히려 위해가 될 수 있어요. 너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도적으로라도 삼성전자나 다른 회사 거를 섞어 써도 되는데 네. 그걸 그렇게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네. 다른 회사 걸 자칫 잘못해서 발주해서 사용했다가 네. 그게 호환성이 안 맞거나 그러면 이 기기라는 것은 네. 굉장히 민감한 건데 민감하죠. 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꾸질 않거든요. 음흠.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미 HBM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의 성과를 보였고 네. 그리고 안정감을 보였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는 이 인공지능 시대의 물량을 감당 못할 게 뻔해 보이는 거예요. 아까 TSMC나 SK 하이닉스만으로도 물량이 부족해.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됐다라고 계속 엔비디아가 그래 오다가 최근에 이게 아직 완전히 됐다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잭슨왕이 얘기한 것도 뭔가 완전히 됐다기보다는 네. 기대감을 표현한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시장이라는 게 네.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 와버렸구나라는 걸 이미 시장에서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HBM에 대해서 성과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예. 이건 무조건 살 네.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시장에 크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 판단하는 거죠. 지금 그 삼성전자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엔비디아가 테스트 중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통과될 가능성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된다고 봐야죠?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예, 되는데요. 예. 단기적으로는 이 뭐 AI의 이런 급작스러운 수요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들이 향후 1년 이상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 매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달러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1%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모두 한 최근 5, 6년 이상 동안 매출 신장률이 역시 2%대 머물러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를 못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런 찰나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2000년대까지 괜찮은 회사로 1등 회사로 계속 자리매김한 것은 2017년도에 붐이 일었던 빅데이터로 인한 서버 증설 여기에서 또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서 또 그렇죠. 급한 불을 다 껐고 그렇죠. 근데 지금 AI 수요 때문에 또 한 번 또 붐을 일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중간중간 크게 개선을 하거나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네. 또 한 번 물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면 네. 내부에서는 야, 우리 꼭 그렇게 혁신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 삼성전자가 좋은 호기를 다시 맞는 건 분명하지만 네. 중장기적인 것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 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논의도 또 서둘러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고 제 질문은 그래서 HBM 지금 엔비디아가 테스트하고 있는 네. 거 되겠냐 안 되겠냐? 아, 그건 당연히 될 거예요. 당연히 됩니까? 오히려 그 얘기하다가 제가 멈췄군요. 옛날 같으면요. 네. SK 하이닉스가 HBM을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네. 삼성은 전 세계 반도체 하드웨어 관련된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아, 벌써 따라잡았죠. 아. 오히려 아직까지 따라잡지 못했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가 하하. 삼성전자의 윗지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에다가도 수출하고 또 네이버에도 무슨 뭐 칩 공급한다면서요. 네. 네이버라든가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포털 사이트에서 뭔가 검색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제가 검색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본인이 스터디를 해서 한 번에 그 결과를 주잖아요. 그게 다 AI죠. 그렇죠. 그럼 네이버랑 다음도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TSMC가 1위인데 대만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일단 매우 불행한 일이고 뭐 이런 재해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것과는 별개로
경제적인 여파는 어떨까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언론에서는 대만에서 강진이 25년 만에 일어났기 때문에 TSMC라든가 UMC 음. 대표적인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 라인이 가동이 중단된 것을 가지고 이제 크게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생각보다 이거는 단기간에 수습될 수 있는 여지가 아, 많습니다. 그래요? 대만의 제조 현장을 가보면요. 음. 대만은 지진이 상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음. 아예 거기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또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음. 벌써 그 생산 라인 가동 중단됐던 게 70% 가까이 복구가 됐고요. 음. 그런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라는 건 뭐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죠. 크기 때문인데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걸로 따지자면 금리 인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출렁출렁하는데 일단 연준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하기는 한다 이랬었어요. 예. 근데 밤사이에 미국 뭐 어디더라? 미네아폴리스. 네. 미니폴리스라는 네. 지역의 연준은행 총재가 올해 안에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또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또 내려앉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선 간단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전에 세종시와 관련된 발전 사항을 그 보고서를 작성해 온 어떤 연구팀을 평가할 일이 있었는데 네. 그 도시의 발전상을 평가하려면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나 소득 구조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진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자, 1분 남았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그렇군요. 예. 쉽게 얘기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살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평균 내면 구시가지의 60대와 신시가지 30대, 평균 내면 40대가 되는 거죠. 어허.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런 상황이에요.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전통 산업 부분은 너무 어렵고 잘 나가는 부분은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걸 평균 내니까 경제 성장률이나 경기 관련한 지표는 그냥 좋은 거죠. 높은데. 그러니 연준 위원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금리 빨리 낮춰서 경기 부양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물가 잡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난 회의 때도 10명, 9명이 딱딱 갈라졌거든요. 그런 거군요. 그중에 한쪽의 의견들이 나오는 거고요. 아. 지금도 그 고민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2% 물가 상승률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럼 이게 또 전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고 전 세계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텐데. 그럼요. 예를 들어서 미국 말고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벌써 금리 인하에 돌입을 했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 위원들이 저도 공공기관 출신이잖아요. 공공기관 출신들은 확정적 증거 없이 해석만 가지고 행동하기에는 부담감이 커요. 결국 수치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보고 한 몇 분만 더 유튜브로 좀 예. 보충 설명해 주실까요? 박정호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갈게요. 박정호 교수님. 네. 아까 저 뉴스 게임의 두 분이 네.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저 공화하라 그러는데 이분들도 하여튼 죄송합니다. 별 그래서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 부탁드린 것들을 다 소화를 예, 못해서 예. 조금 한 5분만 더 좀 네, 말씀 네. 나누려고요. 우선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오늘 경제면의 가장 큰 뉴스 맞죠?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데 한 2년 동안 계속 속된 말로 빌빌거렸어요. 네. 뭐 안 됐어요, 계속. 네. SK하이닉스 쭉쭉 치고 갈 동안. 네. 그럼 이제 삼성뿐이 아니라 삼성에 납품하는 그 많은 회사들도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2년 만에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 상황이 됐다. 맞습니다. 근데 보통은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가 있는 날 실적이 좋아도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예. 이번엔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전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상승 기조를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최근 지난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2,700을 넘어섰을 때 네. 그때 가장 힘의 원천이 됐던 게 외국인인데 네. 그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피 많이 샀다 했지만 네. 사실은 그건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요. 코스피에서 반도체를 90% 샀어요. 외국인들이. 예.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 중에 90% 반도체고 그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또 전개됐던 흐름들 중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산 주식의 비중의 95%가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흐름 기조인 엔비디아 주가 날아가고 빅테크 기업들 주가 날아다니는 것들처럼 이제 그것을 뒷받침할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눈이 쏠렸고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주목되는 거죠. 아.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주가가 약간 주춤했던 건 예. 개인들이 지친 거예요. 개미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거든. 맞아. 2년 기다렸으니까요. 8층, 9층 막 이런 데서. 맞아요. 8층 언더에 계셨던 분들이 드디어 8층 왔다. 나 본전 생각난데 이제 아우, 빠지겠다. 지겨워. 예. 예. 그런 분들 때문에 개인이 좀 팔아서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제 주춤했던 그 것이고요. 정도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HBM이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용화해서 시판되기 시작하면 더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MS를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이 AI를 기반으로 한 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는 솔루션들, 프로그램들을 많이 런칭할 건데 네. 그러면 노트북 교체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하.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우리가 좋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예년처럼 네.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멀리 보고 뭐 살짝 조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라 쭉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요. 우상향 예.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고 네.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우리 전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읽어봐야 됩니까? 앞서서 방송 중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네. 이번에 AI라는 큰 호재 덕분에 네. 우리나라 반도체 하드웨어적인 기업들이 큰 성과가 분명 나올 거예요. 음. 왜냐하면 한국, 대만 말고는 다른 나라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눌러주고 있고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분명 성과가 나오긴 합니다만 중장기적인 것으로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전 세계 1등인데 네네.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필수품 아닙니까? 맞는데요. 네. 이게 워낙 이렇게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간다는 건 달리 말하면 21세기의 나사못이 돼버렸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기술이 아니라 많은 제품들에게 차용되는 일종의 옛날 20세기 나사 같은 그런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기술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먹거리는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뭘로 찾을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주가라는 건 지금 당장에 이익이 없었던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미래 기대감 때문에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삼성전자도 반드시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한 뭔가를 내놔야 네네. 계속 근데 갈 수가 그거는 또 있습니다. 한참 뒤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중장기라는 불구하고 게. 그거가 있다. 우린 이걸 할 거다라고만 아, 내놓으면 예. 주식시장은 선반영될 수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큰 뉴스 하나를 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물가 얘기로 네. 넘어갔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 드렸잖아요. 아니 원래 돈이 많이 풀려서 호황일 때 인플레가 있는 건데 왜 우리는 불황인데 인플레냐? 왜 불황인데 물가가 높은 거냐?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나라는 유가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는다. 예. 전쟁이 저쪽 팔레스타인 쪽의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게 계속되니까 유가가 계속 불안정하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러셨는데요. 지금도 그 탓이라고 봐야 돼요? 뭐 그것도 있고요. 최근 이슈가 됐던 뭐 사과 가격이라든가 이런 과일값 천정부지로 오른 네. 것은 네. 뭐 일단 이상 기후 현상과 아.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대한 어려움 음. 그리고 유가 등등 이 뭐 전반적인 제조 비용 상승 이런 게 다 중첩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원래 다른 제조 부분이라든가 다른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뭔가 공급이 부족해서 물가가 급등했다라고 하면 바로 공장 돌려서 추가 증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먹거리는 사실 사과 다시 따려면 1년 기다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물가 상승 요인이 4%를 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해결해 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정부는 물론 물가 잡겠다고 노력하는 여러 가지 뭐 지원 대책을 내놓긴 합니다만 이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 박정 교수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 속보가 나와서 네. 오늘 굉장히 좀 알차게 네. 알차게 반도체 업계 관련된 뉴스를 다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도 같이 나갈게요. 잠시 후에 댓글쇼 이어지는 거 아시죠? 금요일에 댓글쇼 방으로 얼른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